안녕하세요. 오늘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대항력 발생 시점이 입법 예고가 됐는데요. 기존의 대항력 발생 시점하고 변화될 대항력 발생 시점하고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점유 플러스 전입신고라고 했죠. 신고하면 이길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자, A 임차인이 26년 1월 1일 날 전입을 했습니다. 근데 B 근저당권자가 26년 1월 3일 날 설정을 했습니다.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이 전입이라는 건 등기부에 공시가 안 돼 있고, 요 전입은 전입 세대 열람이라는 확인서 동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니까 요건 이렇게 타임라인으로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임차인은 대항력이 언제 발생되죠? 그렇죠. 26년 1월 2일 0시부터. 그러면 이 근저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담보물건이죠. 담보물건이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등기부에 설정되어 있는 최선순위 이 담보물건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A 임차인은 선순위 이 B 근저당 최선순위 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 지위에 있는 겁니다. 또 1번, 2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타임라인 A 임차인이 26년 1월 1일 날 전입을 했고요. B 근저당이 26년 1월 1일 날 설정을 합니다. 근저당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A 임차인의 대항력은 26년 1월 2일 0시. 이 말소 기준 권리 26년 1월 1일. 이게 순서가 이 근저당보다 이게 후순위가 되죠. 이럴 경우 왜 같은 날 동시에 전입을 하고 얘는 등기부에 설정이 돼 있는데 왜 이렇게 후순위로 바뀔까요? 예, 그렇죠. 이 대항력이 아쉽게도 전입신고 즉시가 아니라 2길 0시 다음날이기 때문에요. 이런 시간 차이, 이런 간급, 시간의 간급 때문에 이렇게 순위가 후순위로 바뀌어서 A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얘가 경매가 진행된다라고 하면 아주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 임차인들은 경매가 진행되면 이 근저당은 말소 기준 권리로서 얘보다 먼저 전입한 이 선순위 임차인은 인수가 됩니다. 이 말소 기준 권리인 근저당보다 먼저 대항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면 이 주택이 경매가 진행되면 인수가 되고, 이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같은 날 똑같이 전입신고하고 근저당을 설정했지만 이 시간 차이, 이 간격 때문에 얘는 후순위로 밀려나서 경매가 진행되면 얘는 소멸입니다. 그래서 이 대항력도 이렇게 발생 순서, 이게 언제 대항력이 발생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시간차, 이 간극 때문에 1번과 2번에 이렇게 임차인들의 지위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서 2번 같은 경우, 특히 2번 같은 경우가 가장 심각한 전세 사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이게 대항력 발생 시간 때문에, 시간의 차이 때문에, 그래서 새로 개정되려고 하는 대항력 입법 예고했죠. 이게 뭐냐면 여기 시간차, 이 시간 간극을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력 발생 요건을 점유 플러스 전입 신고 즉시 발생, 즉시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간극 차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 시간 차이를 없애서 바로 전입 신고하게 되면 바로 대항력을 발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하냐면 임차인 지위를 더 강화,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이길 영시가 아닌 즉시로 대항력 발생 시점을 개정하려고 하는 입법 예고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한다고 하는데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된다라고 치면 1번 사례는 똑같이 이거는 동일하고요. 이런 경우는 어차피 먼저 발생되기 때문에 근저당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1번은 동일하고 2번의 경우 이게 문제가 가장 심하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2번 같은 날 이 근저당하고 임차인이 전입하고 설정 등기했을 때 이런 문제, 후순위로 밀려서 경매될 때 임차인이 소멸되는 이런 불합리함 때문에 이 입법 예고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2번 같은 사례에서는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A 임차인이 26년 1월 1일 날 전입을 했고 B 근저당이 26년 1월 1일 날 등기를 했다라고 하면 얘도 26년 1월 1일 날 대항력이 발생하고요. 얘도 26년 1월 1일 날 얘도 대항력이 발생되죠. 얘가 물건이고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그랬을 때 보면 이게 정확진 이 근저당도 설정 등기할 때 시간까지는 등기가 안 됩니다. 얘도 만약에 공시가 안 된다라고 하면 순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날로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입법 예고할 때, 개정할 때, 이 법이 개정할 때, 이 전입 할 때 시간까지 공시가 된다라고 하면 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근저당도 등기할 때 시간까지 공시, 날짜, 시간까지 공시가 돼서 이 순위를 완벽하게 가려낼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순위가 결정되지만, 아직까지 입법 예고가 세세하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를 봤을 때는 얘네들은 동순위로 봐야 됩니다. 동순위로 보기 때문에 이 대항력도 있고 얘도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얘도 인수가 되는 겁니다. 동순위이기 때문에 얘도 인수가 되는 겁니다.
동순위로. 시간까지 공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얘도 전입신고할 때 시간 공시, 근저당 설정할 때 시간 공시가 되지 않고 입법예고가 더 디테일하게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요렇게 바뀐다는 가정 하에 보면 얘는 동순위로서 그냥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 인수가 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셈이죠.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바뀐다 하더라도 뭐 권리 분석 어려워지거나 또는 난해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뭐 지금 최근 뭐 이렇게 바뀌는 걸 가지고 뭐 두려움, 뭐 어려움, 권리 분석이 어려워진다, 두려워진다 이렇게 조장하고 있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이 개정되면 그 법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고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그냥 법대로 그냥 진행하면 됩니다. 개정된 법대로. 근데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냥 시간, 뭐 공시 시간까지 공시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순위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날 만약에 전입하고 등기된다라고 하면 그냥 동순위로 보면 됩니다. 만약에 성립 시간이 없을 경우에 그냥 동순위로 보고 이때도 임차인은 그냥 인수된다. 경매시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것도 입법이 돼서 확정이 돼야 바뀌는 거지 뭐 지금 뭐 바뀔 거다 그냥 예상만 되는 거지 아직까지 법제화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동요할 필요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법은 바뀐 법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어려웠거나 난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바뀌면 바뀌는 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